지금 이제 우리 이 수업이, 자 봐요. 1박 2일을 찍을 때 1박 2일에 1박 2일 동안 진짜로 가는 거잖아요. 테이프, 방송 테이프, 촬영 테이프 몇 개 나온 줄 알아요? 평균 테이프 400개가 쏟아져요. 1박 2일 동안 갔다 오죠. 그럼 테이프 400개가 나와요. 테이프 400개를 1박 2일 동안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개 중에 가장 재밌는 엑기스만 뽑아서 그 방송 고작 1시간 남짓을 딱 만드는 거예요. 모든 방송 제작 환경이 그런 엑기스의 엑기스인 거죠. 우린 이미 그렇게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삼시세끼 같은 프로그램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였고, 지금 우리 이 청산유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속성으로 나와 있는 엑기스 같은 거를 재미처럼 받아들여서 빨리 먹고 빨리 다른 걸 찾는 탐욕에 익숙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공부는, 실제 공감은 실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그 떨리는 속눈썹을 느끼면서 같은 시간과 공간을 나눈다고 느껴질 때나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수업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내가 어떤 배움에 목마를 때 그 배움 역시 마치 식물에 비료를 주듯 무언가에 열매가 있고 나는 그걸 먹기만 하면 6년 홍상근의 기운이 나의 몸에 한 번에 팍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기대로 학교 수업을 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면 좀 더 이 시간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첫 번째 수업 때 정말 말 잘하고 싶거나 설득을 잘하고 싶거나 다른 사람과 어떤 의미를 만들고 싶은 우리 마음이 진짜라면 먼저 해야 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래, 관점이 중요하다고. 관점 단어 하나를 얻었어요. 그게 우리의 내용이 된 거죠. 근데 유진이 형, 그렇게 관점 잘 아는 건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제 삶에 적용시켜서 더 나아진 제 자신이 될 수 있나요? 이게 오늘 두 번째 수업의 주제예요. 여러분, 내용이 전부이고 내용이 모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일상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3초 안에 증명해 볼까요? 멀쩡하게 학교 생활 잘하고 있던 우리에게 어느 날 다시 예비군 훈련이 돌아오면 예비군 군복을 입고 버스에 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는데 예비군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는 순간부터 모자를 바로 쓰면 다시 그 현역의 악몽이 다시 돌아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기를 쓰고 이상하게 기를 쓰고 이렇게 내 안에 숨어있는 예비군스러움이 마구 발산되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해요. 맞아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해요. 설득 관련된 오늘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형식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있어요. 1970년에 더 사일런트 메시지라는 불멸의 저서를 남겨요. 그 책에 지금 이 우리 세상에 온갖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어쩌구로 인생의 직업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메라비언 법칙이라는 게 탄생해요. 메라비언 법칙이 뭔가요? 메라비언 선생님이 만든 법칙인 거죠. 노벨상이 뭔가요? 노벨이 만든 상이요.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어요. 그쵸? 메라비언 법칙이 뭐냐면 7대 38대 55 법칙이에요. 7대 38대 55 더하면 뭔가요? 100. 그쵸? 7대 38대 55 법칙. 마법의 숫자 같은. 메라비언 교수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엄청 고민을 막 한 거죠. 근데 이런 안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당사자끼리 만나가지고 어떤 소통을 나누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 소통에 말도 하고 눈빛도 교환하고 제스처도 하고 막 여러 개 하잖아요. 각각의 요소가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가 상대방의 판단에,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도대체 어떤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는가가 연구의 주제였던 거예요. 그걸 7대 38대 55 법칙으로 만들어낸 거죠. 메라비안 법칙이 우리에게 감동인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커뮤니케이션이란 이런 거겠지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직관과 우리의 선입견을 단박에 뒤집어줬다는 데 있어요. 7대 38대 55 의사결정, 나의 느낌을 결정하는 것에 7%, 38%, 55%의 영향을 각각 미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당연히 말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너를 좋아한다는 건지, 사랑하겠다는 건지, 사귀자는 건지, 같이 시험 공부하자는 건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는 내용이 55%겠구나 우리 생각하죠. 말할 때 목소리도 진짜 중요하죠. 세상에 어떤 남자도 그녀에게 프로포즈 할 때 야! 나랑 결혼할래? 싫음 말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류의 목소리로 고백하는 사람은 없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진짜 목소리를 내려고 얘기하는 거죠. 유진아,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와인을 마시는 데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야! 와인 마시는 다른 방법 있거든? 그러진 않잖아요. 목소리도 중요하겠죠.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스처도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메라비언 교수가 발견한 메라비언 법칙은 너무 놀라운 반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었길래 그런 거예요, 유진이요? 메라비언 교수가 발견한 놀라운 반전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가 말할 텍스트, 내가 말할 주제, 내가 말할 내용은 고작 7%의 비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55%가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세예요. 38%가 뭘까요? 당신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름 돋는 것은 내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마케팅 부서 최종 면접에 갔단 말이에요. 최종 면접 들어가면 쭉 모여서 자 138번 들어오세요. 쭉 수죠. 자 갤럭시 S7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미션 떨어지면 막 얘기하죠. 극단적인 예지만 갤럭시 S7에 대하여서 학위 논문급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불량한 자세와 불량한 목소리로 불량한 표정으로 그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별 내용은 아닐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마치 프로포즈하듯 고백하듯 전달하는 당신의 자세와 어떻게 해서든 이 발표를 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절절히 녹아있는 그 음성으로 그런 눈빛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사람은 이미 93점을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맞아요.
메라비안 법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움은 그토록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형식이고 무엇이 내용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은 나의 말, 이 텍스트, 이 컨텐츠, 이 거리가 내용의 전부일 것 같이 우린 생각하죠. 진실은 뭐냐면 당신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눈빛으로, 어떤 음성으로, 어떤 자세로 설명하느냐가 당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육과정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점수가 중요했으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 슬픈 시대를 서로가 만들었던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우린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게 될까요? 다르게 보죠. 사람에게 어떤 목소리로 전하게 될까요? 다른 목소리를. 3초 안에 증명해볼까요? 저의 원래 일상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응, 엄마, 나야. 그래. 저녁 먹었지. 그냥. 아빠는? 그쵸. 아이고, 그렇지. 여기? 그냥 뭐, 학생들 수업하고 있어. 분위기가 구려 좀. 애들 이상해. 그냥. 진짜 전화 왔어. 이렇게 그냥 떠들죠. 그런데 이런 수업 과정에서는 목소리가 바뀐 게 좀 느껴져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수분이 많은, 물기가 충분히 배어있는 그런 목소리로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죠. 왜냐하면 음성 언어는 거리감이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나누는 일상의 언어는 그냥 1m 안의 대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목소리가 제한돼 있죠. 지금은요. 왜 프레젠테이션이 어렵고 남에게 발표하는 장면이 어렵냐면 1m 안에 이루어지는 일상 언어 습관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이렇게 그 1m를 벗어나는, 적어도 강연장을, 교실에 벽을 때리고 다시 돌아오는 정도의 에너지가 담겨있는 목소리로 발표하는 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앵앵거린다는 느낌이고, 친구에게는 그토록 말을 잘하던 친구가 발표 현장에만 나가면 제대로 된 목소리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목소리를 잘 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물도 잘 마셔서 성대를 잘 관리해야 하고, 바른 목소리가 맑고 낭낭하다는 느낌으로 전달되려면 배에 힘도 주고 복식 호흡도 해야 되고 신경 써서 발음해야 되는 거죠. 자, 3초 안에 증명해 볼까 우리? 평상시 내가 하는 목소리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발표해 볼까요? 발음 시작.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시작.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아나운서가 되었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다 마이크 부스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자세부터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딱.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는 거죠. 내가 아나운서가 됐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느껴볼까요? 시작. 조금 바로 즉시 각각 다르겠지만 자세만 달라져도, 그리고 내가 맑고 고운 음성을 내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어도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리고 마음이 담기고 에너지가 실리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보다 쉽고 편한 길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엑기스만 담고 그걸 느끼고 즐기기에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낯설고 이상한 거죠. 유진이 형, 알겠어요. 그러면 발표를 잘하려면, 말을 잘하려면, 설득을 잘하려면 꼭 해야 될 거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 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좀 더 듣겠다는 강렬한 열망으로 답변해 주면 안 될까요? 해주세요.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 조별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면 우리 주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많이 쓰죠. 그러면 레이저 포인트, 이게 맞잖아요. USB 클리커라고도 해요. 레이저 포인트를 대고 켜고 발표하는 와중에 화면 보면서, 기억나요? 우리도 늘 그러는 거. 여기 시장 분석 경과를 보면 그래프가 24%를 띄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느끼시겠죠. 말하는 나는, 발표하는 나는 그게 이상한지 몰라. 그게 가장 스스로 생각하고 난 진짜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어. 이거 봐, 사람들이 죽어고 있잖아. 이렇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낙서를 시작하는 순간 즉시 빡친다고. 누가? 그 발표를 보고 있는 청중은. 레이저 포인트는 아예 잊어야 돼요. 레이저 포인트가 필요한 순간은 딱 한 군데. 거기 그 5점, 그 5가 중요한 거야 라고 꼭 집어 얘기할 때 저기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냥 그런 순간도 되게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고 레이저 포인트로 발표를 한다는 생각을 잊어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가서 봐요. 보세요. 친구 보고 발표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때 당신의 느낌을 그대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느낌이 오나요? 그렇죠. 1번, 레이저 포인트 절대 쓰지 말자 라는 거예요. 왜요? 보고 있는 청중은 우리랑 마음이 다르다고요. 전혀. 나는 할 말이 많아 죽지만 듣고 있는 청중은 지겨워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잊으면 안 되겠죠. 2번째,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프레젠테이션 보는 화면을 보고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다음 나오면 떨어진다고. 화면을 넘기는 순간 청중은 이미 화면의 내용을 다 알고 있죠. 다 보고 있죠.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당신이 무슨 메시지를 말할지가 관심인 거죠. 근데 나는 지금 읽고 있죠. 계속. 다음은 목차입니다. 다음은 시장 재무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읽는 낭독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마주보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레이저 포인터가 왜 불편한지, 왜 다음을 말하면 청중들이 불편해하는지 관점을 바꿔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말하는 사람은 내용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수용자는 그걸 받아서 이해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받아서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이런 칼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만사가 귀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잘 전해도 될똥말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친 자세로 내가 하겠다는 의도만 강요해서 그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3번째,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맞아요. 떨어지고 싶으면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 수업에서 탈락하고 싶으면, 낮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한 가지 목소리 톤으로만 발표하면 돼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대문 시장은 최근
개인 쇼핑몰의 메카로 등장하면서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을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 끝날 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조의 발기준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봐요.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아이에게 한 가지 목소리 톤으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부모는 없어요. 동화책을 읽어주면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첫째 돼지는 마음이 급해서 성격이 바빠 죽었어요. 둘째 돼지는 생각보다 매우 현명했죠. 목소리가 오고 가죠. 아니, 나는 집을 벽돌로 지을 거야. 목소리 변조가 적어도 나오는 사람 출연수만큼 달라지는 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죠. 근데 왜 당신은 한 가지 목소리로만 발표하나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사람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 반대로 얘기하면 꼭 해야 될 3가지랑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레이저 포인트 삐, 다음 나오면 떨어진다고. 한 가지 목소리로만 읽으면 바로 잠들어요. 해보세요. 5분 안에 잘 수 있어요. 그럼 꼭 해야 될 3가지, 꼭 해야 될 3가지 말씀드릴까 말까요? 해주세요. 그쵸? 이미 내 안에 분노가 깨어나고 있죠. 너무 리얼하게 공감되니까 눈물이 나오려 그러네. 그쵸? 꼭 해야 될 거 3가지.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 우리 얘기 들어봤죠. 눈이 모든 것이에요. 3초 안에 증명해볼까요? 자, 봐요. 자, 봐요. 여러분 만나서 진짜 반가워요. 오늘 청산뉴스 강연실에 와서 진짜 많은 거 얻어가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10초만 지나가도 여러분들은 저를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쵸?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한다. 나와 눈을 마주친다. 나와 대화를 하고 있다. 나와 공감을 만들고 있다라는 건 같은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에요. 눈이 모든 것이에요. 그런 걸 고상한 용어로 아이 컨택 뭐 이런 게 얘기하죠. 아이 컨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피를 토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후유증이 꼭 있어요. 아이 컨택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를 토하고 이야기하고 교육하면 후유증이 있어요. 아이 컨택이 중요해요. 아이 컨택.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한 저는 조3조의 박유주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장 분석은 동대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컨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고. 반갑습니다. 한 문장마다 메시지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동대문 끝나면 바로 옆 사람? 명동?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는 말의 진짜 의도는 뭐겠어요? 눈으로, 표정으로 우리는 훨씬 생각보다 큰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다고요. 눈을 보고 그 사람 표정을 느끼면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마음의 거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눈, 그래. 아이 컨택이 중요하구나. 꼭 해야 될 거. 2번째. 뭐라고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마음을 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음성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 안에서 음성을 이렇게 한번 꽉 잡고 예쁘게 광택 내어서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마음으로 말을 붙잡아 가면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를 꽉꽉 움켜쥐었다가 그래서 다시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예쁘게 옷 입혀서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말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흥분하면 막 마음이 앞서면 그렇게 다듬어져서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발음되는 대로 먼저 입 밖에 나가는 거죠. 그렇게 말세기가 일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미 그렇게 급한 마음이 목소리에 실려서 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올바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해야 된다 이 말보다 마음을 담아서 애착을 갖고 전해야 된다는 말이 더 중요한 거죠. 사투리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투리가 문제겠어요? 아니에요. 사투리보다도 마음을 전하는 그 의지가 우린 훨씬 더 큰 반응인 거예요. 로버트 한뚝배기 하실래? 이거 보고서 저게 무슨 발음이야 이렇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이금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간 내서 들어보세요. 이금희 아나운서가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느낌을 갖게 돼요. 와, CD 플레이어를 재생한 것 같다고. 무슨 말이냐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아무런 삽입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고급 방송이고 어떻게 하는 게 귀에 거슬리는 방송이냐면 제가 이번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번 발표의 특징은 그걸 중간 사이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간 사이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당신이 진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격은 제곱으로 떨어져요. 한 번에. 그건 이제 본인마다 느끼지 못하거든요. 내가 나의 언어 습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 말하기가 더 편하니까. 반드시 친구랑 동료랑 같이 상호 체크해야 돼요. 나의 사이음이 어떤 것인지. 사이음만 모아서 편집해서 들어보잖아요. 진짜 지구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모두 웃고 있는 웃음소리가 다 다르듯 내가 내고 있는 무의식적인 사이음은 또 다 달라요. 도대체 이런 사이음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생각해보면 잘못된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우리가 일제 35년 암흑기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국어 교육 과정은 말 그대로 이제 일제 시대 그 교육 과정 그대로 들어왔을 거잖아요. 일본 공부해 보시면 다 느끼겠지만 일본 방송에 보면 와타시와 한국어 데스네 이런 사이음이 늘 들어가 있기 일쑤죠. 특별히 이상하지 않다. 그냥 모든 국민들이 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 그대로 교육 과정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이음을 이상하다고 못 느끼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는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 거냐면 사이음이 이게 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우리 청중은 그 사이음이 너무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말하고 있는 나는 그 사이음조차 내가 말하는 내용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머릿속으로 나는 지금 계속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말이죠. 이번에 저의 판단은 하면서 라는 사이음이 청중에게 어떤 반응인지 나는 알 바 아니고 라는 발음이 나가면서 나는 계속 끊임없이 청산유수처럼 말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돈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죠. 저 스스로도 어떤 발표든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든 사이음 절대 금지라는 걸 계속 되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저조차도 툭툭 튀어나오는 버릇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이음 나오면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뭐 평생 계속 싸워야 될. 누가 진짜 잘하냐? 이금희 아나운서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해서 두 개 딱 비교해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5분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을 정갈하게 잘 담아서, 자 봐요. 김치,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김치 한 그릇 이렇게 딱 전해줄 때 김치만 온전히 담겨있는 깨끗한 그릇과 김치 국물이 온 군데 묻어있는 그릇,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듯
당신이 말하고 있는 문장 사이에 어떤 사이음이, 어떤 목소리가, 어떤 표정으로 얼마나 깨끗한 그릇에 얼마나 예쁘게 먹음직스러운 김치를 담아서 이웃에게 전달해주고 있는지를 따져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정작 중요한 건데 그런 건 이미 안드로메다고 내 할 말 바빠 죽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냐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걸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해야 될 거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 정리해봤어요. 그쵸? 와, 지금 이렇게 날리고 있는 머리는 진짜 막 되게 청춘의 열정을 막 상징하는 것 같죠? 맞아요. 예. 이제 결론 낼 시기가 왔는데 맞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내용이라 생각하면 그 내용을 잘 전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역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세련된, 얼마나 마음이 담긴, 제대로 준비된 형식에 입혀져서 세상과 만날 거냐가 중요하다는 걸 찾았어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예요. 마차의 2바퀴가 같은 높이로 같이 굴러갈 때 속도 내서 앞장서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한다고 하면 그 전달되는 2바퀴는 내용과 형식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무슨 이야기를 어떤 관점으로 하고 싶은지 당신에 대한 관점이 왼쪽 바퀴라면 당신이 어떤 목소리, 어떤 제스처, 어떤 눈빛, 어떤 표정으로 전달하는지가 오른쪽 바퀴예요. 그럼 그 바퀴를 누가 굴릴까요? 그리고 어떤 힘이 그 바퀴를 굴리게 해서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까? 그게 오늘의 결론이라는 거죠.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유진이 형.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자유의지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의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2번째 질문은 근데 왜 지금까지 잘 안 됐냐고요. 마음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기본이고 그 마차가 어떤 속도로 빨리 갈 수 있는지,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만드는 힘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결론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이 막 찾고 싶었고 그래서 막 공부하고 그랬겠죠. 도대체 그 2바퀴를 정말로 힘받아서 굴리게 하는 그 본질은 무엇일까가 정말 너무 궁금했었어요. 어떤 힘이 그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상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Discover truth under the surface예요. 와, 미국 유학 갔다 온 것 같죠? 예. Discover truth under the surface래요. 트루스를 발견해야 하는데 그 트루스는 어디 있냐면 under the surface라고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의 한글로, 우리 한국어로 이런 말이에요.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그 직관의 힘을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해요. 인사이트라고 해요. 제가 어떤 직업인으로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어떤 마케터로서 그런 직업인의 관점으로 무엇이 그런 직관을 끄집어낼 수 있는 프레임일까, 엔진일까, 이런 걸 고민할 때 정말 가슴에 벼락처럼 쏟아졌던 화두예요. Discover truth on the surface라는 그 한 문장이.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유준영, 그게 무슨 얘기인데요?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게 반전이란 얘기인가요? 자, 봐요.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오리온 초코파이 정 캠페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당시 초코파이는 다
대한민국 제과회사는 모두 다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경쟁의 관점은 누가 더 마시멜로우를 두껍게 하는지, 누가 더 초콜릿 무늬를 예쁘게 하는지, 누가 포장지 색깔을 화려하게 하는지 같은 경쟁이었어요. 누가 더 단맛이 나는지, 누가 더 씹을 때 촉촉한지 같은 경쟁으로 막 초코파이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모두가 다 그렇게 드러나는 껍데기, 완성된 과자의 형태가 경쟁의 본질이라고 말할 때 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 그 마케터는 다르게 생각한 거죠. 아닌데요.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본질은 도대체 이 초코파이를 언제, 왜 사야 하는지, 초코파이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납득시키는 게 우리의 본질인데요 라고 찾은 거죠. 초코파이를 왜 사냐고요? 언제 사냐고요? 당신의 마음을 나눌 때,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그냥 그 초코파이 하나를 주라고. 내 짝꿍 전학 가는 날 그의 손에 초코파이 하나 전하고 싶었던 건 너가 그리울 거야. 보고 싶어. 마음 하나. 오리온 초코파이 정. 이렇게 얘기하면 CF 들어오나요? 그래서 모두가 다 초코파이라는 과자의 결과물, 그 과자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표면 아래 숨겨진 본질은 뭐였냐면 우리 초코파이가 그 수많은 과자 중에 왜 선택돼야 되냐고요. 초코파이를 왜 사야 되고 초코파이의 존재 의미가 뭐냐고. 우리나라 지금도 다 핸드폰 쓰고 이동통신이 우리 삶의 지배자죠. 스마트폰으로 지배받고 살고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너무 어린 시절의 일이라서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100% CDA, M&A, CDA 기술의 개가, 한국형 디지털의 완성, 한국 지형이 강하다. 신세계 이동통신 100% 디지털.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CDMA 기술의 개가. 그런 걸 제조자의 언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장에서 일하시는 부모님,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삼촌들, CDMA가 중요해요? CDMA가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인데요. 입이 얼어서 발음도 안 되네요. CDMA 기술의 개가가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이 있는 거예요? CDMA 기술의 개가라는 말이 나쁘거나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마케터가 발견하고자 했었던 본질은 그 내용이 어떻게 공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CDMA 기술의 개가의 소비자 언어는 기억나요? 띠리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스피드 01. 이동통신의 본질이 뭔가요? 언제 어디선 잘 터지는 거예요. 걸면 걸리니까 걸리버지 이런 거 기억나요? 그쵸. 다 추위 때문이야. 그쵸? 이동통신의 본질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선 터진다는 그 말이 소비자 언어예요. CDM이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인데 코드 할아버지 나 말도 안 하고 잘 터지면 장땡 이거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죠.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 뭐라고요?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화두를 딱 가슴에 발견한 순간부터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세상에 해야 할 말, 우리가 만들어야 될 메시지, 무엇이 표면에 있는 현상이고 무엇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인지를 찾고자 하니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해양대학교 광고를 맡았는데요. 해양대학교, 부산 앞바다에 섬 하나가 캠퍼스인 거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학이에요. 훌륭한 대학이죠. 개교 6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60년 동안 해양대학교는 일관된 메시지를 얘기했죠. 바다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바다의 먹거리입니다. 우리는 이순신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장보고입니다. 바다가 우리의 먹거리. 바다 믿어. 바다. 개교 60주년 제가 캠페인 제작을 맡았는데요. 표면 아래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해양대학교의 진짜가 뭘까요?
우리에게 바다는 우리의 생명 같은 거죠. 우리의 존재 이유죠. 그래서 60년 동안 바다가 중요하다고 말해온 우리에게 무엇이 본질이었을까요? 관점을 잡고 해양대학교를 사랑하고 그릇을 바로 놓고 고민하고 찾고 마음에 품고 애정하면 표면에 숨겨진 진실 같은 걸 발견하게 돼요.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바다는 땅입니다. 5대양 6대주 세계지도 다 봤죠? 바닷물을 다 날렸어요. 세계 지도가 뒤바뀌었죠. 대륙이 바다가 되고 우리에게 바다는 땅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바다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걸 처음으로 증명해낸 거죠. 우리에게 바다는 땅입니다. 5대양 6대주가 뒤바뀐 세계 지도를 딱 보는 순간 모두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해양대학교에 가보면 학교 휴지통에도 새겨놔 있어요. 우리에게 바다는 땅입니다. 유진이 형 지금 뭐예요? 저는 K몰24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K몰24가 뭔데요? 한국무역협회가 만든 플랫폼이에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B2C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아마존, 이베이 같은. 그래서 K몰24라는 사이트를 만드는 거죠.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해요. 그 운영을 제가 맡고 있어요. 제가 운영실장인데요. 수많은 세계의 오픈마켓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으로 마케팅을 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적어도 수백억의 마케팅비가 필요할 거라는 건 일종의 상식이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수출 역군이라는 자부심. 그래서 한국무역협회라는 이 공적 역할을 하는 소중한 민간협회가 우리나라의 좋은 제품을 전 세계의 소비자와 직접 만나게 하는 이 플랫폼을 잘 운영해야 한다는 그 명분을 빛나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아니요. 돈이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고 그릇을 바로놓고 우리의 관점은 무엇이고 무엇이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사이트의 본질인지 고민하고 해야겠죠. 짠! 케일리 데이비스. 케일리 데이비스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해요. 한류 팬이에요. 한국 K-팝을 너무 사랑해요. 전 세계에 있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CD도 갖고 싶고 DVD도 사고 싶고 그런 거 소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죠. 물건 샀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This is your name in Korean. Thank you for being our friend K몰24. 당신 케일리 데이비스의 당신의 이름을 한국어로 쓰면 이런 거예요 라고 액자로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내가 설레면서 산 방탄소년단의 CD가 왔어. 박스를 열어. 그 처음부터 찍는 거죠. 박스를 여는 순간 쌓여있는 특별한 액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얘기해요. 이거 뭐야 이거? 열자마자 This is your name in Korean. Oh my god. 빨리 공감하는 표정. 자, 우리 다음 박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아요.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일까요? 이거 액자 만드는데 그리 큰 돈이 들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 예쁜 상자의 마음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에게, 한국을 좋아하는 당신에게, 한국인에게 관심 있는 당신에게
당신과 만나는 첫 번째 관문,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의 친구가 될게요. K몰 24라는 각인이죠. 정말이지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유튜브 동영상에 K박스 언박싱 영상을 찍어서 마구 올려요. 수많은 나라에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정리해 볼까요?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잘해요? 어떻게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설득 잘할 수 있어요? 같은 이야기는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는 몇 가지 오늘 중요한 진실들을 확인했어요. 사랑하는 마음과 어떻게 놓여있는지 나의 그릇, 나의 자세를 살피고 나의 관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이 어떤 건지 이 두 바퀴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 어떤 힘으로? 본질을 찾는 힘으로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그 당신의 고민, 그 당신의 진정성이 바로 엔진이라고. 그걸 우리 마차에 태워서 진짜 세상과 만나야 한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진실이라고. 정말이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더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건 마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잘하고 싶고 진짜 잘 소통하고 싶고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고민하는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본질과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앞으로 오늘 맺은 유진영과의 편의점 앞 마실 캔맥주 한 잔 계속 나누면서 같이 위로하며 살아볼까요? 지금까지 박유진 실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해주셔서 고맙습니다.